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김종환입니다.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선의 꿈을 안고 있는 후보군들은 이미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힘차게 뛸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각 언론사들도 지지율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타임즈의 01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배재대학교 최호택 법무행정대학원장 모시고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의 현안 사업들은 과연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의 면면과 각 당의 전략 그리고 관전 포인트 또 유권자인 지역민들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장보다도 사실 이 5개 구청장 선거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마 이제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오고 또 여론조사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자기 지역 살고 있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정작 그런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고 또 특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언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관심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큰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그 여야 각 당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의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은 또 이제 이 정당 공천의 가장 큰 특혜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어떤 뭐 손발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이것을 포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관건이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성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정말 그분들의 반대에 붙여서 다시 이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지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지난 5일 각 당에서 우려했던 안철수 의원이 뭐 세를 규합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방 순회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각 정당에서 지난 4일 날 대전에 총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그 다음날 5일날 안철수 의원이 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원, 이제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영남이나 호남은 기존 정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정당을 탄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정당이 있다가 없어진 이 충청 지역이야말로 그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그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티타임즈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 편 그러면은 각 구별로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부터 이제 알아보면요. 동구의 현안 문제는 역시 원도심 활성화가 오래전부터 동구민들 마음속에 잠재되고 있는 그런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또 동구에서는 시립병원 유치로 지금 그 구청장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것만은 꼭 동구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동구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홀대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표심으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구를 비롯한 중구, 뭐 대덕구 이런 데는 이제 아마 좀 소외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많이 빠져나왔기 네. 때문에 또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는 도청이 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아무래도 그 정말 좀 황폐해져 가고 있는 동구를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에요. 이거는 뭐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가리지 않습니다. 네. 다 똑같은 공약이 될 것이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시립병원 유치 이것 또한 지금 지난 4월 3일에 이게 이제 출범이 되어서 이 대전 시립병원 동구 유치 100인회가 결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느 후보도 반대하는 후보가 없죠. 다 좋아하는 후보입니다. 다 네. 좋아하는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정말 이슈기는 이슈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큰 역할은 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가 이 공약을 다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장우 의원이 지금 이제 대전 시당위원장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시당위원장의 마음이 이 구청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사실은. 네. 뭐 권득용 푸른 환경대표라든지 김용명 정 LH 상임 고문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몇 분들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지금 이제 그런 작전들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은 그런 그 후보를 내세우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또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그 지구당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아마 각 구에서 지금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각 당별로 예. 한번 세 분에서 나눠보죠. 네. 동구에서는 먼저 새누리당 후보로는 한현택 현 청장을 비롯해서 곽수천 시의원, 김기왕 산내사회복지관장, 네. 이희관 전 동구 자치행정국장, 최용원 동구 새마을운동 지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글쎄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예. 객관적으로 나타난 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개개인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한현택 현 동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그런 일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장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년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그 새누리당 내지만 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 어땠습니까? 한현택과 이장우가 만나서 그렇죠. 이장우가 패했지 않습니까? 네. 패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시당 시당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장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현택 현 총장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그렇죠.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현택 현 총장과 겨룰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좀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결과들이 차후에 이제 아마 선거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 경선이 상당히 치열해지겠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한현택 그 현 총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것도 아마 다른 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장우 국회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공천이 좌우된다면 네.
그러면 시 전체로 보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과연 한현택 그 현 총장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도 대전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권두경 주식회사 푸른환경 대표, 네. 김용명 전 LH공사 상임고문, 네. 김영권 시당 조직국장, 네. 선병렬 전 국회의원도 거론이 되고요. 송성락 전 동구의회 의장이 차천타톤으로 네. 거론됩니다. 이분들의 면면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분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마 본인들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주위에서 이제 다니시니까 이 중에는 뭐 국회의원 후보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니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름들이 이제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강내구 당협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 대전시의원이었던 양승근 후보가 이제는 정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또 예.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번 그 민주당 후보로 또 출마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양승근 후보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정당 그 공천이 존재하는 하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는 당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이 어느 정당인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뭐 안철수 신당이 뜨게 되면 또 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경쟁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당 구도하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현 구청장인 한현택 청장이 지난 선거 때 35.69%의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동구의 판세, 물론 뭐 여야에 대한 그런 어떤 경쟁력 여부에 따라서 판세 변동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구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이 동구청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동구청장의 판세는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 지역이고요. 네. 또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새누리당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네. 꼭 그렇지만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우와 한현택이 싸워서 네. 이게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민들은 또 반감을 갖게 될 수 그럴 있다고 수도 하는 겁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네. 민주당 쪽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구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53.65%라는 네. 대전 최고의 그런 득표율을 안겨준 지역 아닙니까? 네. 근데 무엇보다 이 지역 역시 지금 원도심 활성화, 더군다나 도청이 홍성 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은흥정의 뭐 LED 거리가 예. 8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문화여름 중계로 공사도 진행되고, 어쨌든 그 공동화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사람이 청장으로 와서 이것을 마무리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또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중구의 현안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중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도청 이전 부지 네. 특별법이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느냐. 네.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강창희 의장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만약에 중구 국회의원이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강창희의 사람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높겠죠. 그래서 네. 과연 이것이 올 연말까지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뭐 여담입니다만 강창희 의장이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나오지 않고 네. 은퇴 후에 세종시에 가서 봉사하면서 살겠다라는 얘기로 중구 의원들이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창희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이 도청부지 특별법을
본인 지역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키는데 이력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중구민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그 공통된 생각일 텐데요. 그게 이제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나올 때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네. 힘 있는 정치인 만들어줘라. 나 가서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장 되면 도청 이전 특별법 내가 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지키리라고 봅니다. 의장 끝나기 전까지 지키리라 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판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국회의장의 아마 의중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 중구에서는 전현직 구청장들이 세 번째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박용갑 현 구청장, 이은권 전 구청장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또 네.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 네. 김태훈 전 대전시의원, 오경근 건국기념일 대전 추진위원장, 이은우 전 중구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인물들 좀 검증을 해주시죠.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분이 가장 세죠. 네. 현재의 박용갑 현 청장, 그다음에 이은권 전 구청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뭐 시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인지도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가세할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박용갑 현 의장이 그 구청장 출마할 때 공천을 준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선택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권선택 의원은 이 민주당 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용갑 현 구청장은 새누리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박용갑 구청장이 새누리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도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은우 전 뭐 국회 중구의회 의장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 뭐 재밌는 분 아닙니까? 네. 코미디언을 꿈꾸는 네. 개그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강창희 의장과는 또 자별한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도 나오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후보군들이 지금 그렇게 중구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김경훈 대전시의원, 전남표 주식회사 에버홈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네. 뭐 그 중구도 동구와 마찬가지로 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김경훈 시의원이라든지 전남표 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분들을 이제 후보로 선택하기는 아마 뭐 부담은 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아마 이서령 당협위원장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무소속으로 김세환 대전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나름 강한 의사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소속으로서는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분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홍철 시장 맨이죠. 염홍철 시장이 한밭대 총장 할 때 또 한밭대에서 총학생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염 시장님께서 이제 시장에 낙선이 돼서 연구원을 운영할 때도 지속적으로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보좌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됐을 때 이 시 그 생활체육 사무처장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뭐 염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염 시장이 공천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정당의 공천을 아마 신청을 할 거고, 그래서 염 시장님의 뭘 등에 업고 뭐 출마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이전 특별법 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연내에 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유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죠. 네. 대한 정당으로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강창희 의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가변적일 수도 있는 지역이 그렇죠. 바로 이 중구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서구입니다. 네. 역시 서구하면 대전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서구에는 국회의원만 지금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지금 그 새누리당으로 합당됐지만은 구선진당 후보였던 박환영 그 후보가 청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38.26%라는 아주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역시 그 서구청장 후보군들도 새누리당으로 나오는 분들이 지금 자천이지만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국회의원이 이제 이재선 의원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이재선 의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과 합당되면서 새누리와 선진당이 합당되면서 양 진영에 대표할 만한 주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양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다음 선거에서 누가 어느 쪽에서 후보가 나올 것이냐 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할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새누리계하고 선진당계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화합을 위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 저는 이 박환용 현 구청장이 아마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새누리당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지난번에 이 새누리 몫으로 구청장에 출마했던 조신영 네.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강창희 의장의 어떤 큰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구청장의 뭐 인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로 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들로는 박환영 현 청장, 예.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신영 전 시의원, 예. 또 한기원 서갑 전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서구청장 후보로 전에 출마했던 장종태 전 서구청 생활지원국장이 출마를 예. 선언하고 텃밭을 다지고 있는데 이 장종태 그 전 후보가 예, 예. 지난번 선거 때도 선진당 바람 속에 34.51%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에서는 단연 선두주자가 아니냐 이런 반면에 네. 지금 김인식 대전시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 본인은 한 번 더 시의원에 도전하지 이 구청장은 아직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야릇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또 자천자턴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지금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이제 장종태 네. 전 국장님이죠. 후보죠. 네, 네. 후보님이신데 여기에 뭐 아까 이 김인식 대전시 부의장이죠. 네. 현재요. 그분은 아마 본인은 뜻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대전시의회에 가서 부의장 했으니까 다음에 삼선되면 의장 한번 네. 하겠다. 뭐 이런 뜻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장종태 후보 하나 놓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흥행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꼭 뭐 장종태 후보를 그 밀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흥행을 위한 그런 네. 대안을 아마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무슨 뭐 변동이 없는 한 민주당에서는 장종태 전 네. 후보가 그 본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뭐 가정입니다마는 네. 박환영 현 청장과 장종태 후보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그렇죠. 예. 서구의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대덕구와 동구와 중구가 새누리당 아니면 선진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그 구청장이 되고 네. 반면에 그 유성구, 네. 예,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서구도 뭐랄까 이 지역 정서를 보게 되면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바람이 강할 그럴 네. 지역이 있죠. 현재 국회의원 두 분도 다 둘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아마 이제 이 부구청장과 어떻게 보면 국장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인식에는 국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구청장. 부구청장에 이제 힘을 좀 실어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양을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박환영 현 청장의 인기가 네.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지역도 아마 박빙 지역으로 저는 꼽고 싶은 게 제 속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유성구로 가보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격전지를 꼽으라면은 네. 대전에서 유성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을 떠나서 뭐 일반 시민들도 유성구에 이렇게 그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유성구 하면은 뭐 지금 현 구청장도 민주당 쪽이고 네. 또 이쪽은 그 연구단지가 있어서 엘리트 집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쪽은 공교롭게도 호남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할 수는 있지만 네. 내년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과학벨트 문제입니다. 네. 또 과학벨트가 입주할 그럴 지역이 이제 유성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정치권 이제 뜨겁게 지금 과학벨트 가지고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학벨트의 향방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과학벨트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러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판세 분석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벨트가 지금 이제 수정안이 뭐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일단 예. 이제 MOU 차원에서 이제 된 거고 네. 이것이 국회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뭐 이제 통과만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놓고 사실 돈이 내려와야지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 연말 국회 예산에서 과연 얼마나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천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뭐 새누리당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세종시 수정안처럼 이 과학벨트도 수정을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지역민들은 제2의 세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그렇죠. 네. 없기 때문에 아마 대혼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성구의 새누리당의 후보군으로는 김문영 전 청와대 행정관, 송재용 전 대전시 의원, 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한근수 대전시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 후보군들의 인물을 좀 평을 해주시죠. 네, 뭐 여기도 만만치 않죠. 네. 뭐 이 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지사라든지 부지장이라든지 네. 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네.
뭐 한건수 시의원 뭐 이런 분들이 경력을 보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현재 구청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이냐. 네.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진동규 구청장은 뭐 자신은 나는 이제 시장 간다 구청장 했으니까 네. 뭐 국회의원도 출마해봤고 비록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뭐 자기는 시장급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까지 이분이 그냥 놀 것이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중간에 사퇴를 하니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현 청장하고 송대윤 유성구의회 사회주도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자, 민주당의 그 인물 분석, 허태정 현 청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지금 이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상민 의원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선진당 출신이고 네. 이 허태정 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민 의원의 공천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허 청장이 요즘에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민 의원과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의견도 조율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가까워졌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뭐 이 현 청장이 이제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이제 또 사람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허 청장님이 자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자기 사람을 공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틈을 타서 지금 김동섭 보좌관이 있어요. 조금씩 발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분도 이제 뭐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확실한 카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의원이 자기 보좌관이지만 선뜻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송대윤 전 이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어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분은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아마 여러 가지를 좀 갈고 닦아서 뭐 차기 뭐 지방선거에나 아마 도전을 해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 현상이 가장 비중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했고요. 네. 또 그때 맺어진 인맥들이 사실 유성구에 대부분 포진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신당이 뜨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유성구를 거점으로 해서 네. 안철수 신당이 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그러나 또 안철수의 바람이 제가 볼 때 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삼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러면 유성구의 판세 분석은 좀 난해하겠군요. 난해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초선인 이 청장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80~90%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현 청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뜨게 되면 그런 어떤 효과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성구를 내년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의 최대 격전지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표현을 하는 또 모양이에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 허태정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선거판이 어떻게 보면 꽃놀이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장 후보로다가 권선택 전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차츰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장 후보로다가 가게 된다면 민주당 보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허 총장이야. 그분은 뭐 원래 총장의 꿈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가고 중앙무대에서 놀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뭐 모든 상황이 다 본인한테는 그렇군요. 안철수 신당 빼고는 다 네.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대덕구로 가봅니다. 대덕구는 현직 구청장의 3선 도전이 변수라면 변수고, 네. 그래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이고요. 네. 또 현 청장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의 대립 갈등, 아직도 뭐 완전히 말끔하게 끝나지는 않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직 구청장인 정용기 청장이 대전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 두 분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대전 5개 구청장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경선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거기에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박성효 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지금 뭐 이번에 과학벨트의 사실은 문제의 시발점도 그분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했을지는 않잖아요. 내년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제안도 하고 아마 지금 과학벨트 사태를 이끌고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박성효 전 시장이 시장으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쪽도 보궐선거네요. 그쪽도 또 보궐선거. 그렇군요. 네, 정용기 청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시장 스타일은 아니죠. 네.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의 꿈이 있고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중앙무대 가서 뛰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용기 청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박성효 전 시장이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본인이 또 국회의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번에 꽃놀이패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고 그래서 이 대덕구청장 이 새누리당의 판세는 정용기의 선택이 네. 또 이 정용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과 박성효의 선택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덕구에서도 새누리당 쪽으로는 정용기 현 청장, 박수범 전 대전시의원, 네. 박희조 대전시장 사무처장, 그다음에 대전시당 사무처장이고요. 네. 박혜진 전 대전시의원, 심준홍 전 대전시의원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불리하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길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죠. 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또 그 세 분 중에 또 박희진 전 시의원도 뭐 지역에서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박수범 전 대전시의원, 또 심준영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희조 대전시당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선출 중에는 한 번도 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사무처를 운영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뭐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또 이제 정용기 청장이 대전시장 후보로 간다고 봤을 때 또 그분이 이제 중앙당에서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에 몸담고 있는 박희조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좀 높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권병욱 19대 총선 예비 후보, 네. 신현덕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네. 정현태 19대 총선 예비 후보, 네. 조정현 충남대 국가전력연구소 이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저도 지금 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보다는 박영순 아마 지금 위원장이죠. 네, 네. 그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구, 동구 또
예를 들어 대덕구? 대덕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지금 이 새누리당이 강해요. 네. 보수 성향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후보를 내 가지고는 새누리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병석 이 부의장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격을 해야 된다. 네. 아마 이런 주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보다는 박영선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덕구 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항상 예외성이 있는데 판세 분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선거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영기 청장이 정말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시장 후보가 됐을 때 이때는 또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붙었을 때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네.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되지 않고 이제 또 구청장 3선에 도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는 뭐 거의 철옹성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그래서 정영기 청장이 3선이 무난히 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5개 구청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면면이라든가 또 판세를 한 40여 분 동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닌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정치 또 중앙 정치만을 꿈꾸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곁에서 우리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골라보면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마음이 오히려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전 지역 5개 구청장 후보들의 면면과 각 당의 전략 그리고 판세 분석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긴 시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은 대전시 5개 구청장 후보군에 대해서 배재대학교 최호택 법무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전시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 후보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